안녕하세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50대 남자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고 얼굴도 사진으로만 본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부모님이 없다는 놀림도 많이 받았고 갈수록 소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더 강하게 나무라시며 기죽지 말라면서 저를 혼내기도 하셨죠. 그 당시에 어머니는 기자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디서나 당당하게 해야 할 말들은 하시는 게 직업이시니 늘 소심하게 수그리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고 일부러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쉬는 날이 되시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서 저와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시곤 했지만 10번에 한두 번은 꼭 일 때문에 급하게 회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서는 제대로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혹독할 정도로 저를 가르치셨죠. 덕분에 저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학을 갔고 취업을 하는 것도 수월하게 좋은 직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 주말이면 소개팅을 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썩 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카페에서 소개팅을 할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카페의 종업원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뒤늦게 상대 여자분이 나타나셨지만 이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라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결국엔 그 다음날 혼자 다시 그 카페로 가서 그 종업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만나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죠.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던 저는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자기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에 비해서 너무 못났다면서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가 자기를 며느리로도 탐탁지 않아 하실 것 같다면서요.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긴 했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 조금 깐깐할 것 같은 느낌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서로 좋아하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아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여자를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으로 찾아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연희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게. 그 후 딱 한 번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설득한 결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먼저 와서 자기가 만나서 설득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제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날에 먼저 저와 어머니가 앉아있는 걸 보고서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차마 다시 뒤돌아 나갈 순 없었는지 느린 걸음으로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입을 떼신 어머니는 저보다 더 능숙하게 아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면서 결혼한다면 자기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제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둘 거라면서요. 거기다 사람이 직업이나 배운 게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며 이미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사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됐다며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눈물을 흘리는 제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후
저는 아내의 결혼 승낙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둘이나 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갈망하던 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로 들어갈 때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숨기려고 하셨는데 아내가 어머니 집에 들렸다가 식탁에 놓여진 약봉지들을 보고 먼저 저에게 몸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한테 피해 끼치기 싫다고 거부하는 걸 아내가 갖은 애교를 떨며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림을 합치자마자 회사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지방에 새로운 지사를 세우는데 부장으로 거기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마흔도 안 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에 감사해서 아내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아내는 그럼 다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냐며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데 지방으로 가면 병원부터 해서 아이들 교육도 걱정이라면서요. 그래서 결국엔 저 혼자서 지방에 내려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올라오기로 하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전화로 울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자꾸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자기를 핥히고 때린다고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으니 그제야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없으면 자꾸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며 요즘엔 제가 없으니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저에게 보내고선 아무래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행동이 이상해지신다면서요. 그래서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집에 조금 일찍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니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환기도 시킬 겸 현관문을 열어두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나가버리신 거죠. 아내와 저는 혼비백산하여 집 근처를 뒤져보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면서 찾아다녔지만 3일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손에 일이 잡힐 리가 만무했지만 회사에서도 슬슬 제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다며 언제쯤 다시 출근할 수 있냐며 압박을 해오는 통에 다시 회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경찰서를 들리면서 혹시 어머니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돌아보던 찰나에 저 멀리서 제 어머니가 비틀대며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서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실신 직전이셔서 얼른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머니를 찾았다고 연락했고요. 다행히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시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시자마자 제 아내를 찾으시더군요.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시더니 여기에 그동안의 일을 다 기록했다면서 얼른 보라고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전혀 치매이신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그 펜이 뭔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끔씩 저 펜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취재할 때 쓰셨다는 걸요. 그래서 어머니 어깨 너머로 본 방식으로 펜을 해체하여 녹음본을 노트북에 옮겨서 들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있으려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녹음기 속에는 주로 아내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을 먹지 말라며 밥을 빼앗는 소리나 방문을 잠궈서 어머니 보고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등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짖으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말이 없어지셨고 그냥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어머니를 어디서 찾았냐며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에 드셨던 어머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셔서
그동안 참아왔던 호통을 치셨죠. 자긴 치매가 아니라면서요. 알고 보니 처음 같이 살 때는 그저 조금씩 신경을 건드리는 식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다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똑똑한 걸 알고 있으니 혹시나 증거를 모을까 싶어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아내가 휴대폰을 빼앗아서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온 집안을 뒤지면서 혹시나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 의심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척 정신을 놓아버린 척하자 조금 안심이 된 건지 괴롭히는 정도도 줄어들고 집안을 뒤지는 일도 없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어머니는 취재할 때 쓰시던 펜으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소리라도 녹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현관문이 열려서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쫓았다고 해요. 그것도 새벽에 처갓집 식구들이 몰려와서 저희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저희 어머니를 내려두고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말라고 하고선 거기에 버려두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집 근처까지 온 거였어요. 혹시나 근처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아내가 올 것 같아서 직접 찾아오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치가 떨려서 아내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뒤에서 벌벌 떨면서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길래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사람이 맞는 거냐며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기가 차서 대체 어떻게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냐면서 따졌습니다. 아내는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를 고발하는 기사를 쓴 게 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기 전과도 많았는데 어머니가 고발하면서 사기 전과범이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결국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류의 기사를 쓴 건 저희 어머니뿐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보니 너무 원망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얼마 전 저희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던 날이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다 치른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으니 저도 혹여나 마음이 안 좋을까 묻지 않았는데 후회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알고 눈치를 챘더라면 조금 달라졌을까 해서요. 그리고 더 말할 게 있다면서 아이들도 제 친자식이 아니라며 친아빠는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안다며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교도소를 가도 할 말이 없다면서 뭘 하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은 제 친자식이 아니니 아이 엄마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 조망만한 손으로 할머니를 부르며 많이 아프냐며 아프지 말라고 얼굴을 만져주는 걸 보니 차마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온 정을 다주면서 키웠고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아이를 어떻게 그런 여자 손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반대로 아내의 아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해서 못 만나게 하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며 제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없지만 제가 번 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과 어머니와는 지방으로 내려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기침만 두어 번 해도 달려와서는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해주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찌어찌 저와 제 어머니를 위해
계란 껍질이 가득 들어간 계란 후라이를 해다 주며 저녁을 차려주곤 합니다. 가끔씩 바삭바삭한 게 씹히는 계란 후라이에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그래도 자기는 친손주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가 섞이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냐며 이미 방문 밖에서 울면서 할머니는 괜찮냐고 걱정 섞인 말을 하며 한 번도 대들지 않았던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할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부터 저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자기 친손주라고 생각할 거라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같이 살 때부터 아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씩 눈치채고 계셨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들 머리카락으로 친자검사도 몰래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친손주가 아닌 걸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 차마 말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단까지 났었던 겁니다. 이혼 후에 고소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 엄마인데 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장모였던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만 자기 딸을 만나줄 수 없냐면서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이따금씩 아이들이 엄마는 이제 못 보는 거냐며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은근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었기 때문에 한 번만 아이에게 엄마 얼굴 보여주는 셈치고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는 위치가 이상하게도 대학병원 안에 카페더라고요. 혹시나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의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달 새 얼굴이 퍽 상해버린 채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잡고 있던 손을 빼더니 쪼르르 엄마를 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아내도 힘없는 기색이었지만 아이들만큼은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차림을 자세히 보니 외투 안에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만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며 어디 아픈 거냐며 물어보았습니다. 나 췌장암이래. 아빠랑 똑같은 병이더라. 나쁜 짓 했더니 벌 받은 거지 뭐.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하더라. 갈수록 몸이 내 말도 안 듣고 미안하다고는 말하고 싶은데 멀쩡한 모습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실에 누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이들은 짐짓 심각해지는 저희 둘의 모습에 순식간에 분위기를 읽은 건지 무슨 일이냐면서 그제야 엄마 많이 아픈 거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에 훤히 드러나는 병색에 차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기도 뻔뻔한 걸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저를 사랑했었던 건 진심이었다며 자기도 아버지 생각에 어떻게든 저를 미워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엔 죄책감만 늘어갈 뿐이었다고요. 지금 자기가 아픈 걸 보고 굳이 동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미워하라면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를 보고서 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결혼해서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가족이 힘든 걸 겪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복수심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낳고 자라는 모습과 제가 든든한 아빠 노릇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었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겹쳐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를 버리고 온 날엔 자기도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버리고 온 건 정말로 가족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다음날 저에게 전화하면서 사실 그 먼 동네까지 다시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어머니는 이미 한참을 멀리 걸어가셨고 아내도 그 주위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머니를 못 찾아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맞고 제 어머니는 그저 옳은 일을 하셨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미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랐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이유들로도 쉽게 아내를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의도적으로 외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게 맞고 저희 어머니를 괴롭힌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 앞에서 동정심을 무기로 용서받지 않겠다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으면서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자기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이제 멀리 떠나야 한다며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는 모습에 차마 악독한 말을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엔 치료받으러 병실로 올라가 봐야 한다는 말에 우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달이 지나고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시곤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는 길은 잘 보내주고 오라며 자기는 괜찮으니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니 사람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꾼 가족이라며 친척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인연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정사진만을 한참 보다가 용서한다는 말을 조용히 읊조리고 도망치듯이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아이들도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이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게 되겠죠. 아이들이 언젠가 제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 노릇을 할 것입니다.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제가 낳아 키운 소중한 아이들이니까요. 어머니도 요즘엔 오히려 다시 몸이 건강해지셔서 이리저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 산책은 가뿐하게 하고 계시고 전에 하셨던 기자 경력을 살려 노인정에서 글쓰기 강연도 가끔씩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어요. 더 이상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없으니 인생도 잘 풀리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